슬라이드 다시 칠게요. 슬라이드 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다시. 네. 네, 안녕. NG가 이래서 안 돼요. 라이브 영상을 재활용해서 쓸까? 그냥 한 번 더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2021년도 하반기에 진행했던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위드 암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터디는 2021년도 11월 10일에 빼빼로데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달 조금 넘었죠? 2달 동안 진행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뭔가 딱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스터디가 계속 길어지면은 좀 루즈해지는 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한 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끊고 이제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번 주 목요일에 스터디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터디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11월 달 동안에는 액세스랩이라고 저희 스터디의 암 서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데 거기에 회의실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열띤 토론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2월 초부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바람에 오프라인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 달 동안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1월 중순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오프라인보다는 좀 온라인이 좀 느낌이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각자 개개인이 좀 열심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의미 있는 결과, 이제 다음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한다면은 더 나은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초석을 마련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잡았던 목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위드 암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상반기에 먼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오픈 소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은 뭐 오픈스택도 그 중에 하나죠. 오픈스택, 스탈린엑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나 셉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들을 암 서버를 이용해서 그걸 구성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1기 때는 어땠냐면은 각자가 그렇게 암 서버를 직접 한번 써보고 뭐 인텔과 차이가 없다는 걸 좀 느껴보고요. 그다음에 각자가 좀 암 서버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를 찾아서 스터디를 해보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암 서버, 암 프로세서라고 해서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인텔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컴퓨터 하나 주고 이걸 가지고 너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 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터디 방향이 이제 갈팡질팡하고 좀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때 고생해주신 1기 분들 덕분에 2기에서는 조금 더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2기의 목표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암 서버를 좀 익혀보는 시간은 공통적으로 가졌습니다. 암 서버가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와 암 서버를 연동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른 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암 서버와 그다음에 라즈베리파이 그다음에 오픈스택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실습 예제를 만드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한 달 동안에는 아무래도 암 서버라는 것 자체가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 쪽으로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앙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데도 암 서버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요즘에 또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IoT 환경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중앙 클라우드는 인텔 기반의 오픈 스택이지만 그다음 엣지 컴퓨팅, 엣지 따는 암 서버로 구성이 되는 이런 엣지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쿠브 엣지와 그다음에 스탈린엑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학습해보고 한번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개인용 암 개발 서버, 개발 키트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24코어짜리고요. 근데 각각의 코어당 헤르츠는 1GHz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발 키트에 들어가서 뭔가 명령어를 날리면은 굉장히 느린 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 개발 키트는 액세스랩에서 개발한 키트인데 요게 엣지 컴퓨팅에 쓰이는 실제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있는 거 아래쪽 빨간색 버튼이 있는 쪽이 개발 키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방열판이랑 메모리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엣지 컴퓨팅용으로 들어가는 암 칩입니다. 암 보드. 요거로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스터디에서는 엑세스랩에서 또 발전을 했습니다. 보라랩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어, 이제 저런 얄팍한 그 보드들이 여러 개가 꽂혀 있는 서버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서버를 공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인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라랩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셨고, 저희는 거기 그 보라랩에 들어가서 개인별로 할당된 암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스크린샷이 보라존의 그 메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각각의 네모가 실제로 암 서버들입니다. 그래서 on, 뭐 u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ing은 지금 이제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 네모를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화면과 같이 가상의 터미널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개인별로 이제 암 서버에다가 뭔가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 개발 키트를 받아오면은 자기 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뭐 공유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연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야지만 스터디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암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환경의 제약이 좀 사라졌다라는 게 이번 스터디의 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귀중한 암 서버를 후원해 주신 엑시스랩의 유명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NHN에서 NHN 클라우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 하다 보면은 암 서버 말고도 여러 가지 서버들이나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용 걱정 없이 NHN 클라우드의 지원을 받아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각자 VM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테스트 환경을 꾸려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도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스택 기반의 중앙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암 서버로 이루어진 엣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스터디 커리큘럼은 뭐 이것들 앞에 것들이 앞에 세 가지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암 서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듣고 그 다음에 각자 한 1, 2주 동안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도커와 쿠버네티스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암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보면서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와 암 서버 그리고 NHN 클라우드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암 서버로 일단 모이고 거기에서 1차 가공을 끝낸 것이 다시 NHN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모델. 그러니까 엣지에서 중앙으로다가 데이터가 다시 모이는 형태를 저희가 직접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짜서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왜 잘렸을까요? 네. 쿠브 엣지랑 스탈린 X를 각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직접 구축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는 것을 해봤는데 이제 저만 스탈린 X를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축도 못했습니다. 스탈린 X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오픈 스택을 접할 때처럼 복잡해가지고 결국에는 구축은 못했는데 이번에 실패를 딛고 다음 스터디 때는 반드시 구축을 해보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스탈린 X가 아직까지 인텔만 지원을 해요. 걔도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엣지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암을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인텔만 지원을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따가 채팅에다가 올려드릴 텐데 작년 2020년 9월에 유명한 대표님께서 암 서버에다가 스타린 X를 설치해 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은 제가 실패한 이 아픔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스터디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발표자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다리 타기는 네이버에서 후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5명으로 하고 하면 네, 이름 성함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김대원님이고요. 네, 유조훈님. 어이구. 오, 네, 최승원님. 네, 문성업님. 제가 이름을 알아도 한 번 더 호명을 하겠습니다. 네, 박청훈님. 1, 2, 3, 4, 5로 할 건데요. 혹시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가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시작. 전체 결과 보기. 최승원님 1등입니다. 최승원님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조훈님, 세 번째가 박청훈님, 네 번째가 문성업님, 마지막이 김대원님입니다. 네. 휘달립니다. 자, 그러면은 최승원님부터 발표를 잠깐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최승원님 발표가 이건가요? 맞나요? 아. 요거 조 화면 맞나요? 네,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저거를 먼저 키겠습니다. 도비 있으나 프리. 도비는 자유가 아직 아니랍니다. 네, 그럼 최승원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ARM 스터디 2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ARM 서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부를 해보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서 좀 구축해보는 환경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스터디를 잘 진행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PPT를 간단하게 텍스트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텍스트를 못 읽으시는 분들은 안 봐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AI 스터디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스터디 진행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 맨 처음에 ARM 그 액세스랩에 방문해가지고 유명한 대표님한테 ARM 서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액세스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버들의 특징이라든가 어떻게 그런 설명 개요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거 듣고 이제 그때 같이 라즈베리 파이를 같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장비를 받고 그 중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세팅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지급받은 라즈베리 파이에 그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그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도 진행을 했었고, 그 레디엠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온도 센서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개별적으로 과제를 하는 기간에 제가 했던 거는 저희가 선택을 했었어요. 그 쿠베이츠를 할 건지 스타링 X를 할 건지 이제 서로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데, 아까 송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스타링 X를 진행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쿠베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쿠베 엣지 쪽으로 빠졌는데,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한 쿠베 엣지는 그냥 엣지 컴퓨팅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고
뭐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스타일리스트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쿠베이츠를 정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보라존을 이용해가지고 그 유명한 대표님이 지원해주신 엑세스랩의 보라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후배 엣지에 대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들어갈 사항이 되었는데 이게 있구나. 이제 스터디 이제 개인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면서 있었던 거는 일단 좀 항상 쫓겼어요. 개인 회사 업무도 보고 개인 업무도 하고 거기에 스터디까지 하려고 하니까 딱 스터디하면서 내가 느꼈던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든 거는 개인 업무와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해롭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고 스터디를 하면 안 되는구나 막 했었는데 그 좀 쫓기는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뭐 쫓기는 것 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초반에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 쿠베 엣지에 대해서 제가 쿠베 엣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쿠베 엣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받은 그 브라존과 라즈베리 파이와 그 NHN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지 막 구성을 하고 막 맨날 한 스택 갈 때마다 검색을 계속했어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쿠베 엣지 컴퓨팅에 대한 그냥 프로세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검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업무와 같이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쫓기다가 이제 리미트 타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방향을 틀었어요. 쿠베이츠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제가 맨 처음에 그 엑스랩에 방문했을 때 그 유명한 대표님이 그 서버에 대해 서버 디자인 해주신 서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서버 디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Q 서버를 보면은 각 노드별로 한 24개에서 36개인가 노드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노드가 다 하나의 서버로 운용할 수 있다고 일단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를 그냥 오픈 스택을 깔면은 각 노드를 하나의 그냥 각 서버를 하나의 노드로 그냥 다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쿠베이츠를 잠시 접어놓고 그냥 저는 이번에 그냥 보라존만 뭐 NH 클라우드라든가 라즈베리 파이는 막 네트워크도 연결해줘야 되고 모두 해줘야 되고 막 조금 복잡함을 좀 절어놓고 그냥 완전 간단하게 그냥 보라존 그 ARM 서버만 이용해가지고 오픈 스택을 설치하고 구축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ARM 서버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 뭐 익스팔 하는 우리가 흔히 쓴 서버에 구축했을 때보다 좀 더 빨리 했다고 생각했나? 좀 더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 있었던 그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ARM 서버에 대해서 뭐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뭐 들었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 그냥 너무 술술술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시간을 맞추려고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픈 스택을 설치했을 때 크게 어려운 점 없이 다 설치가 됐었고 뭐 중간에 한번 그 ARM 서버 문제가 있어서 초기화가 되면서 한번 좀 멘탈이 나갔었어요. 이걸 또 다시 또 언제 하지? 막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뭐 잘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쿠베 오픈 스택 올리고 거기에 이제 도커단에서 컨테이너 생성해가지고 뭐 서버 올리는 것까지는 다 잘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여기까지고 그 스터디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 엣지 컴퓨팅을 쿠베 엣지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따로 실습 환경을 좀 더 구상해보면 그 쿠베 엣지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스터디를 그냥 개인 가지로 스터디를 이어가려고 할 생각이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게 생각보다 좀 쫓기면서 스터디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좀 할만하다 싶을 때쯤 되니까 스터디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 스터디를 처음 해봤어요. 이런 종류의 스터디를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 스터디를 진행하는 게 그냥
예전에는 뭐 다른 들리는 언론은 너무 빡빡하다. 무슨 회사 프로젝트 진행하듯이 진행을 해야 된다. 막 그러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있었는데 이번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해 보니까 계속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해보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뭐 할 수 뭐 이것도 하다 보면 괜찮겠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오픈스테이 인프라와 이런 ARM 서버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지금 이거 스터디는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좀 가져가서 올해 상반기 안에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좀 내서 같이 이제 커뮤니티에 조금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조씨.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일로 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조은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암스터디를 시작해가지고 뭐 2달 동안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거를 하게 됐는데 좀 아무래도 좀 스킬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뭐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큐브 엣지 같은 것들은 아직 제가 쿠린이라서 여기까지는 제가 좀 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번에 그냥 생짜로 들이박으면서 하고 다음번에 좀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하고자 해서 네, 다음번에 만약에 또 참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쿠베이지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거 ARM 스터디를 신청하고 나서 그때 좀 이것저것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인텔 같은 서버들 외에는 되게 암 서버 같은 것들은 보기가 힘든데 이런 것들 내가 써본 적이 있었나? 하여튼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x86 서버들이랑 이 암 서버를 같이 쓰게 되면 서로 좀 연동이 잘 되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인텔 서버 같은 거는 그냥 하드웨어 그냥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뭐 OS 버전이 낮으면은 뭐 리눅스 같은 것들과 막 호환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암 서버랑 x86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언젠가는 암 서버가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뭐 막상 신청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우면 내가 중간에 이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들도 했었고 그리고 서버를 제공해 주신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버를 제공해 주시는 입장이면 기브 앤 테이크가 또 돼야 되다 보니까 결과물을 내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들도 좀 있었는데 처음 스터디 첫날 미팅을 가니까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좀 이런 긴장이나 부담감들을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암스터디에서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또 생겨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모니터링 솔루션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이용해서 구축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스텝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별로 이제 와이어가드를 설치해가지고 통신 환경 구축하고 이제 지급받은 라즈베리 파이랑 보라존에 각각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설치하고 이제 이거랑 연동해서
X86 서버에다가 노드 익스포트 설치를 각각 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걸 목표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NMP랑 얼러트 매니저 설치해서 하드웨어 헬스 체크랑 알람 서비스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스텝 3까지는 잘 갔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암 서버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X86 서버들을 정보를 긁어오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은 좀 암 서버가 모니터링 서버로서는 손색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아는 암 서버는 일단 좀 저전력의 효율성이 좋고 막 가용성이나 확장성도 좋다 그러고 뭐 가격도 좀 싸니까 모니터링 서버로는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스텝 4까지 왔는데 SNMP까지는 어떻게 설치를 잘 했는데 막상 이때 와 보니까 제가 좀 부족했더라고요. 뭐 이런 OID 값은 뭐고, 뭐 정보는 그럼 얘가 어디서 어떻게 긁어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설치까지만 하고 여기서 더 나가진 못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얼러트 매니저를 깔아서 한번 알람이라도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해봤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얘는 근데 사실 약간 좀 리눅스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얘는 좀 더 로그를 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이런 막노동 같은 일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제가 좀 피지컬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나. 네, 이거를 병행해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 본 업무 같은 것도 좀 의외로 좀 생겨가지고 더 진행을 못했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원래 프로메테우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다가 재부팅을 했더니 OS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찾기가 귀찮아서 야 다 밀어버리고 보라존에 프로메테우스를 다시 설치했거든요. 아 이러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스터디는 일단 저는 진행을 여기까지만 했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서버를 좀 더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스터디 끝나고도 SNMP 익스포트라 이 얼러트 매니저 이 부분은 제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끝내서 저희 요나에다가 공유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서버들을 좀 더 많이 끌어당겨서 지금 한 11대 정도 프로메테우스에서 돌고 있는데 한 2, 30대 정도 더 해보고 뭐 얘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는 서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엔시블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암서버랑 X86 좀 같이 쓸 수 있는 환경을 자동화해서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생자로 부딪히니까 이 노드 익스포트 씹는 데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장비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설치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그냥 인력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도 좀 자동화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익한 스터디였네요. 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 올해 목표치 달성을 해서 꼭 공유를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목표는 되겠지만 뭐 올해는 그 장기적인 목표는 사실 올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쿠버네티스나 엔시블 같은 게 1년 안에 다 제가 마스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ARM 서버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게 있었어요. 제가 그 패키지 같은 걸 설치할 때 계속 X86 서버 거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X86만 설치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ARM 서버라서 가지고 사실 인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꾸 X86 서버로 설치해가지고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시간 날렸던 적이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X86을 설치해서 그랬던 거였고, 뭐 아니면은 하나 더 있었던데 그거는 이제 쿠베스프레이로 그 X86에 마스터 노드가 있었는데 이걸 보라존에 워커 노드를 배포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 뭐였더라?
X86에서 설치를 하니까 이게 암 서버에 X86 패키지를 밀어 넣어서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또 설정을 하면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것도 암 서버라서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가 이거 스터디 들어오면서 주변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스터디 하면은 좀 빡빡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유순하게 하나? 이런 걸 들어봤는데 대부분 막 제 친구들은 스터디 들어가면 되게 빡빡하게 한다 그랬어요. 막 안 하면 막 뭐라 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막 저희 이거 사장님도 그랬고 저번에 제가 처우님께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담 주고 막 안 해오면 뭐라 하고 근데 이거 약간 제 마지막에 제 첫 스터디여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부담이 됐었거든요. 긴장되고 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타이트하면 어떡하지? 막 고인물들 너무 많으면은 아 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좀 쫄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여기 스터디 정말 편하게 부담되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첫 스터디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빡빡한 스터디에 들어갔으면 아마 다시는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타이트하지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제 생각이지만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안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남 탓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내 탓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환경이 좀 불편하면 아 이거 이 정도는 지원해줬어야지 이러겠는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아 안 되겠는데 아 씨, 이거 오히려 안 좋네 환경이 좋으니까 막 이런 남 탓을 못 하게 되는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어가지고 뭐 이거는 내 농담이었고 아무튼 이런 좀 첫 스터디고 저희 그 첫 오픈소스 기반 환경 구축하는 거를 했는데 좋은 스터디에 잘 들어와가지고 정말 좋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좀 일정이 괜찮아지면은 네, 참여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제 발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청훈님 이신데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이라는 걸 해보네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7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2021년 암 스터디 마무리 발표 회고록을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날것의 것으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좀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그리고 또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겹치는 내용들은 좀 많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터디 참여 배경부터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궁금했어요. 암 서버가 무엇일까? 맨날 x86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AMD 서버들만 많이 달았었는데 암 서버는 뭐지라는 게 우선적으로 제 첫 번째 궁금함이었고 그다음에 이 스터디를 하는 도중에 다른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빡빡한 스터디 중에 하나였었고 거기는 과제를 안 하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이 일주일마다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서라고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그 스터디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도 아까 고인물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고인물의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또 다시 또 모일지 또 다른 분들이 또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있지 않을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좀 못하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X86 장비라고 하면은 그냥 1U, 뭐 2U 아니면 4U 이런 식으로 가는 장비들이 일반적인데 암 서버의 그 폼팩터나 이런 것들은 대여본들은 어떨까 다른 장비 것일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해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걱정했던 거는
되게 또 지난번 제가 그 도중에 참였던 것처럼 여기도 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단 못 먹어도 스터디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여긴 좀 인간미는 있겠지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인간미는 있었고요. 그래서 스터디 진행 개요를 보게 되면은 총 7명으로 해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그냥 스터디라는 거 자체를 보면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얻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좀 참여를 좀 잘하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여일 동안에 이제 암 서버에 대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하게 되었는데 아직 좀 발가락을 담근 단계밖에 안 되고요.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에 대한 거의 80일 동안의 과정을 보면 11월부터 1월까지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스타트부터 그 다음에 내가 암 서버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3단계로부터는 이제 그 달아본 것들을 좀 더 이제 확장시켜보고 그 다음에 또 개발시켜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걸 좀 확산시켜보자는 생각이 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앞선 분들하고 비슷하겠지만 의욕이 너무 많이 앞선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마무리된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액세스랩이라는 액세스랩의 유명한 대표님께서 이제 암 서버에 대해서 보라 랩을 후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까지도 달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토스트를 처음 이번에 달아봤는데 그것도 후원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AWS를 환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X86이 아니라 ARM이라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달아보고 설치를 해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스터디 내용과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좀 세 부분의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보라 서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4를 통해서, 그 다음에 NHN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일단은 비슷하게 라즈베리 파이 4에 대한 온도 센서를 가지고 그 센서의 데이터 값을 이제 뭐 보라 서버에다가 쏴준 다음에 그 보라 서버의 내용들을 이제 NHN 클라우드로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방법을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서버들을 다 인프라 환경들을 다 써볼 수 있었게 되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쿠버네티스 K8s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각각에 다 설치를 해봤습니다. 네. 뭐 보라 서버라든가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든가 NHN 클라우드 자체에 상황별에 대한 쿠버네티스를 좀 설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OS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CRI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해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테스트 환경을 좀 테스트 환경을 새롭게 구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많이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정리에 대한 개인적 자료는 있긴 하지만 아직 공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좀 완성이 된 다음에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이제 회고인데요. 일단은 2021년 말부터 지금 2022년 초까지 해가지고 많이 좋았습니다. 어떤 게 좋았었냐면 이제 암 서버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고 이거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불편함 자체가 없다는 거를 몸소 이제 느끼면서 알았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일처럼 느끼지 않아 이제 되게 편안했고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여유가 없다는 건 계속 핑계긴 한데 그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좀 계속적으로 좀 이 제가 했던 과제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은 스터디 인원들과 그다음 커뮤니티 인원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 취지 자체가 오픈 소스라는 것 자체에서 확산되었듯이 여기 있는 암스터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이제 스터디가 마무리된 이후에 대한 공유 이제 계획인데요. 한번 이제 도라 서버에 대해서 좀 쿠버네티를 재구성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는 프로스복스랑 그다음에 인플럭스 DB 그래프나 세트를 한번 구성하고 싶어요. 구성된 것을 좀 이제 또 다른 커뮤니티나 이제 오픈스택 안에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NHN이나 아니면 NHN 토스트를 좀 통해서 다른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한 좀 새로운 버전별 그다음에 OS별 그러니까 CRI별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셋업을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공통적인 거로는 이제 뭐 좀 엣지 컴퓨팅하고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과제를 좀 많이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터디에 있는 요나와 페이스북, 그다음에 오픈스택, 그러니까 페이스북, 오픈스택 코리아 그룹, 그다음에 개인 블로그에도 이제 많은 내용들을 좀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업이고 자료를 잠깐만 받을게요. 그래서 자료가 아래쪽에 있나? 이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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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에 암스터디 참가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이제 했던 이제 어떤 거를 진행했는지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문성업이고요. 네, 그 원래 암스터디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제 작년 초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빡센 이제 스터디 그룹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여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차마 이제 그 작년 초에 1기에서는 참석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원래 암스터디 관련된 거 있었을 때 다음에 또 열리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집에 이제 뭐 이런 암 쪽 관련된 거 환경 구축하고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거 이제 연습해보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한 4대 정도를 집에서 구축을 해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 그룹 하면서 이제 했던 것 내용들을 이제 집에 있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하면은 좀 더 이제 잘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그냥 이번에 또 새로운 스터디 또 하나 또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스터디 참가해야지 하는 그런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한번 스터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스터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거의 연말이고 하니까 업무 같은 것도 이제 대부분 정리가 되고 해서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여유도 생기고 약간 좀 이제 업무에 있는 스트레스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약간 좀 힐링하는 느낌으로 이제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암스터디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스터디 그룹에 참가를 했으니까 적어도 이제 뭔가 남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재산으로 이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스터디 그룹 진행을 참여했었을 때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제 엑세스랩에서 이제 제공한 회의실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구글 미팅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공유 남기고 그날 진행했던 내용들 체크를 해가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션에다가 쭉 정리를 해두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이걸 그냥 이제 정리만 하면은 이제 남는 게 적으니까 집에 있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한테서 남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들 4대에도 이제 똑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스터디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이제 요나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올렸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 성과 공유에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는 이제 앞에서도 크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눴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암 서버를 통해 그 암 서버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X86에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했던 거를 이제 암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를 페이즈 1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제가 업무 중에서 자주 모니터링용으로 잘 써먹는 이제 그라파나하고 이번에는 이제 예제 자체가 일단 로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쓰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라파나 로키를 써가지고 로그 푸시하는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이때 이제 사용했던 게 이제 RabbitMQ하고 이제 DHT11이라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꼽아서 사용하는 이제 그 온도하고 온습도 센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붙여가지고 구축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 멤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그 잘 적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조성수 대표님께서 이제 예제를 잘 꾸며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손쉽게 구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 서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아키텍처로 이제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왼쪽에 이제 아키텍처로 잡았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라즈베리 파이 4대에다가 전부 온도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실제 동작을 시키면서 관련된 온습도 정보들을 다 수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온습도 정보가 그 방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에 대한 이제 온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구나 정도는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쓰면은 좀 더 이제 IoT나 이런 데서 좀 더 이런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하면 좀 더가 액티브하게 동작하는 엣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1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이즈 2로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하셨겠지만은 스타일링 X하고 쿠브 엣지 중에서 이제 어느 거 하나 잡아서 올리고 이제 그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서로 교차해서 해본다던가 아니면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그러니까 HA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돌려보자라고 했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 오픈스택 커뮤니티 들어오기 전에 한 2년쯤 전에 스타일링 X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다가 그때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스타일링 X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지간한 서버 리소스 가지고는 뜨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번에 스터디에 써먹는 게 라즈베리 파이고 일단은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스타일링 X는 접고 그냥 쿠베 엣지로 해가지고 구축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쿠베 엣지도 이제 대충 문서들을 훑어봤는데 아주 잘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구축 난이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한번 쿠베 엣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런 인프라 관련된 거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지식이라던가 이런 이제 구축 관련된 게 좀 지식이 좀 적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트러블 슈팅을 너무 많이 했어야 됐었어요. 일반적인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쿠버네티스 올리는 환경이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는 큐블렛을 안 쓰고 뭐 엣지 코어하고
엣지 코어하고 클라우드 코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띄워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를 돌리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이제 지식 그 C그룹 FS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필요했었고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설정 큐브 엣지 말고 이제 이런 컨테이너들에 대한 설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한 이제 네트워크 구성들 그리고 이제 CNI 구축됐었을 때 이런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구축이 좀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코어하고 클라우드 사이드하고 엣지 사이드만 막 재구축을 한 4-5번을 막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한 시점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못 찾는 이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체를 다 포맷하고 아예 그냥 깨끗한 상태로 다시 올리자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트라이 앤 에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내왔던 결론이 일단은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엣지 사이드들하고 이런 이제 클라우드 사이드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돌리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는 일단 있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VPN을 집에 있는 나스 서버를 이제 VPN 서버로 열어가지고 얘네들을 네트워크 하나로 다 연결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큐브 엣지를 배포를 하니까 일단은 큐브 엣지가 이제 각 서비스들마다 잘 뜨고 일단은 이 큐브 엣지에서 올라온 이제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템퍼레처 큐브 엣지에서 나오는 이제 온도 센서에 대한 수집 예제들을 이제 실제 돌리는 거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아직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실제 그냥 일반 쿠버네티스 환경이면 큐블렛 관련된 거를 알면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그 큐블렛을 안 쓰고 중간에 뭐 엣지 코어라던가 이제 클라우드 코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 큐브 엣지에서 이제 의도한 환경이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동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제 레디니스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파드는 죽지는 않는데 이런 레디니스 체크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성공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파드는 떠 있는데 레디는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파드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큐브 엣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스 리뷰라도 해서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좀 더 잘 구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온도 센서 올리는 예제를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것보다는 좀 더 딥다이브하게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이제 중간에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스터디로 구축을 해보고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3지만은 이제 실제 이제 스터디 그룹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NHN에 관련된 리소스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해주시다 보니까 덕분에 이제 좀 더 딥다이브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사이드에는 이제 클라우드 코어 단에서 이제 수집된 이런 엣지 노드에 대한 온수도 정보들 얘네들을 한번 이제 제대로 UI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로키 같은 이제 시계열 DB를 두고 이거를 이제 그래판하고 연동을 해보는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런 프로메테우스하고 로키들이 이제 백엔드로 이제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쓰다 보니까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한번 구축을 해봐가지고 좀 이제 클라우드 사이드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한번 보여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이그젠플을 이제 돌리고는 있는데
이거를 멀티로 존재하는 라즈베리 파이에다 이거를 띄우려고 하니까 4대 중에 한 대에 대한 정보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엣지 노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제들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계획을 잡아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정리가 되면은 이제 오픈스택 그 커뮤니티 페이스북에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해서 느꼈던 짧은 소감은 이제 평소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엣지 컴퓨팅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구축을 해봤다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이제 활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진짜 이번 스터디 그룹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NHN 클라우드하고 이제 엑세스랩에서 리소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 그룹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인프라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버 리소스들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 없이 손쉽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3기 또 시작을 하게 되면은 3기에 또 참가해가지고 뭐 이제 이제 3기에 또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영웅이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하는 게 낫겠죠?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스럽게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 김대원입니다. 일단 저희 ARM 스터디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NTP 서버라든가 레퍼지토리 서버라든가 뭐 DHP 서버, 뭐 DNS 서버 이런 것들이 ARM 서버에서 잘 동작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럼 오픈스택은 ARM에서 잘 동작할까?가 궁금했고요. 물론 잘 동작한다라고 들은 건 있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 라즈베리 파이나 ARM 버전 우분투 20.04 다 똑같거든. 뭐 근데 진짜 X86과 동일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 도커 컨테이너도 뭐 ARM에서 잘 돌아요. 뭐 맨날 말은 들었지만 이게 진짜 잘 도는 걸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참가한 동기 중 큰 것 중 하나는 오픈스택에서 진행하는 제가 참여하는 첫 오프라인 행사였습니다. 네, 눈팅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사실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가 저의 참가 동기였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 왜 잘렸지? 여튼 일단은 스터디를 빙자한 사교 모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보통 스터디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지식을 타이트하게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스터디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분들을 뵙는 기회이자 그리고 또 서로 어떤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면서 뭔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요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역시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신다거나 하는데 확실히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와 업무적인 관심사가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그 액세스랩의 유명한 대표님께서 통 크게 ARM 서버를 쿨하게 지원해 주셔서 특히 이제 어디서나 원격 접속이 가능한 보라존을 주셔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전 놀랬던 거는 NHN에서 굉장히 쿨하게 그 클라우드를 열어주셔가지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활용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그 어디 블로그 보니까 된다던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답은 있는데 했던 저에게 어쨌든 뭔가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스터디 진행 내용이었고요. 그럼 아까 뭐 우분투 20.04 ARM 버전은 진짜 X86이랑 똑같니? ARM 서버인지 모를 정도로 잘 동작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둬야 되는 것들, 뭐 NTP 서버, DHCP 서버, DNS 서버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다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였던 오픈스택은 ARM 환경에서 잘 동작할까? 잘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도 정말 ARM 서버에서 잘 도는 걸까? 이것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질문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오픈스택 설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통 오픈스택 설치하면 리포트 VM을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뭐 키스톤, 그다음에 뉴트론 설치하되 이제 준을 설치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쿠리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뉴트론이랑 연동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오픈스택 설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RM 서버에서 도커 컨테이너 구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뉴트론도 설치가 잘 되고 오픈V 스위치에서 실제로 컨테이너한테 IP도 동적으로 할당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확인했고 심지어 오픈스택 CLI도 파이썬이 ARM 서버에서 잘 동작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 액세스랩 ARM 서버에서 카타 컨테이너는 동작이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둡을 좀 설치해보고 싶어서 HDFS를 설치를 했는데요. 시간 부족으로 설치까지만 진행해보았습니다. 그 원래 목표는 이 설치를 한 다음에 그 NHN에서 주신 이 VM과 어떤 성능을 비교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시간 부족으로 설치만 일단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를 마치면서 사실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공해주신 어떤 이런 환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또 참여를 하게 되면 다음엔 뭐라고 보고 싶냐면 그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X86 환경과 보라존의 ARM 환경을 혼합하여 오픈스택을 한번 구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모든 걸 종합하자면 이번 스터디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분들 만나서 수다 떠는 유쾌한 시간도 보냈고 ARM 서버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해결하는 그런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 ARM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그 커뮤니티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 스터디 종료 이후에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진행했던 오픈스택 매뉴얼 설치 가이드를 커뮤니티에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위드 암 스터디 두 번째 기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뭘 더 해야 될지 좀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로 했던 것들이 쿠브 엣지랑 스탈린 X 쪽이니까 앞으로 좀 이거를 더 해나가면서
암 서버 기반으로 이런 엣지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오픈스택 기반의 그리고 인텔 기반의 중앙 클라우드랑 잘 연동이 되는 케이스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계속 해나갔으면은 2022년도에는 그래도 이런 암 서버 기반의 오픈소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서 그런 유즈 케이스를 또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를 모집을 할 거예요. 아직 정확한 시점은 조금 정비를 한 다음에 아마 공지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월 달은 쉬고 뭐 3월 달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3기니까 3월 달에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 3기 스터디 모집이 진행이 되면은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기에는 또 2기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스터디를 위해서 소중한 인프라와 서버를 후원해주신 액세스랩의 유명한 대표님과 그 다음에 NHN 클라우드에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해주시면은 더 유의미한 결과로다가 또 컨트리뷰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시가 다 되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스터디 공유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